좀 심하게 뭐 언니들한테도 맞은 적도 있고 빨간 가방을 달라. 근데 저는 안 되잖아요. 이거 내 건데 안 된다 했더니 이제 그 근처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저 언니 뭐 하나 했더니 물 마시던 이제 페트병에 이렇게 모래를 담고 이거 치는데 모래를 담고 이거 치는데 어우 어머, 저런. 밥도 혼자 먹는 것도 그냥 사실은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이미 다른 괴로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급식실에서 밥 혼자 먹는 것쯤이야 뭐. 저는 일상생활이 제일 힘들죠.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차를 타고 날씨에 맞게 옷을 입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뭐? 도저히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깨닫고 병원을 갔죠. ADHD? 한 1년 정도는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한 번에 빵 치료되는 게 아니고 약을 굉장히 오래 복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몇 년 차 됐으니까 하루에 5번. 그러니까 개수로는 아마 10알 정도 되겠죠? 진짜? 엄청 목마르고 심장 박동 계속 올라가고 졸리고 졸음운전 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뒤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빵 해서 딱 정신 딱 뜨니까 자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큰일 나. 위험하다. 일단은 학교 다닐 때 그 출석률 정말 안 좋고 이제 항상 지각, 일수였고 그리고 눈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기분 안 좋을 수 있는 말들을 저는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모습들 쟤는 4차원 이상하네 또라이 또 괴짜 취급 살짝 별났다 아하. 좀 일단 산만한 건 기본이고 못 일어나더라고요. 거의 못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이제 샤프심을 이렇게 막 입으로 물어 뜯는다든가 아이고. 꺾지 말아야 되는 거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툭 문질러서 꺾는다든가 뭐 그런 남들이 잘 안 하는 행동을 가끔씩 이제 하니까 뭐야? 저, 무슨 옷이에요? 그냥 있는 거 있으면 그냥 휴지를 쓰면 되는데. 저거까지? 콧물이 너무 나네. 눈앞에서 벗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말하면 더 걱정하니까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막 내가 그만해? 그리고 그만해? 멈추지 않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어머님들 엄청 걱정하시니까.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굳이 걱정만 끼치고 그리고 걱정 끼치면 또 걱정하다가 둘이 싸우고 괜히 그 사태만 악화되니까 그냥 제 손에서 딱 끝내는 거죠. 그게 제일 편안한 결론? 일상생활이 가장 어려워요. 네. 남들한테 기본이 되는 일들. 제 시간에 맞춰서 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스케줄이 뭐가 있고 이런 게 정리가 아예 안 되고 일단 아침에 좀 정신이 들 때까지 시동이 걸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특히나 시동이 아직 안 걸렸는데 전화가 오거나 누가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두렵고 또 이제 약간 일하는데도 체계도 없어요. 오늘 다 끝낸다 그냥. 하니까 진이 빠지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은 딱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덮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세진 선생님이. 일단 ADHD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 2가지가 자기 조절이 어렵고 억제해야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게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뭐가 더 중요하지를 생각을 늘 안 해요.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언제나 하고 싶은 걸 먼저 한다든가 닥치는 대로 해요. 또 성인 ADHD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고 좋아하는 거 이외에는 내적 동기가 잘 안 생겨요. 전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직접적인 상이나 엄청난 직접적인 벌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도 생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주 귀차니즘의 극치예요. 귀차니즘.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흥미로워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들, 매일 반복되는 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거에는 귀찮아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맞아요. 이제 이 세 가지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면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머님 그 옆에서 보기에 따님이 좀 많이 산만한가요? 그냥 저는 안 산만하면 이상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이모네 집에 놀러를 가면 코블록 같은 거 블록 이렇게 네네네. 그릇에 쌓 있잖아. 그럼 이렇게 다른 조카들은 하나씩 꺼내 놓는데 일단 가면은 다 쏟아요. 일단 와르르. 어. 네. 그리고 책이고 뭐고 방을 난장을 해놔. 그리고 거기 올라가지 마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가구점을 이모부가 이제 하셨는데 어렸을 때 이제 잘 데리고 가면 이렇게 매달리면 아기가 매달리면 의자 그 등받이가 딱 이렇게 턱 그러면은 이빨로 의자를 다 뜯어놔요. 그러면 그걸 쇠가구를? 그럼 어떻게? 그 어떻게 형부가 세진이 또 그랬다 그러면은 하지 마. 그 뭐라고 하면은 응 안 할게 하고서 그럼 다음 날 와보면 다른 의자 또 해놓고 아이고야. 혼나는 기분이지 지금. 다시. 예. 아. 이모들이 남자 5명 키우는 것보다 세진이 하나가 더 힘들다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말이니까 즐겁고 그냥 재밌게 들리는데 아, 당신. 순간순간이 막 그러니까 출렁출렁하네. 제가 되게 너무 힘들고 막 어떤 때는 때리고 그랬어요. 그럼 ADHD는 언제 이렇게 좀 알게 되신 거예요?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 권유로 이제 갔는데 네. 틱 장애가 없으면 뭐 ADHD 아니다. 뭐 동반해야 중학교 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아닌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꼭 성공하고 싶었던 사업을 실패를 하고 병원을 갔어요. 이거는 진짜 나 앞으로 먹고 사는데 좀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진단을 받았죠. 처음. 네. 여성의 경우에 여자 ADHD인 경우에 처음 병원을 방문하는 연령 만 16살에 많이 오더라라는 게 통계예요. 그러면 그것도 좀 늦다. 네네 늦은데 되게 이제 어릴 때는 증상의 발현 중에서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많이 날뛰면 정말 빨리 데리고 오겠죠. 되게 어머 얘 왜 이래? 근데 조용한 ADHD 앉아서 날뛰진 않는데 이게 뻥 때리고 있으면 얌전해 이러다가 또 말해봐 그럼 발셋에 웃고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갔다가 아, 이제 되게 고등학교쯤 갔는데 어머 얘가 전날 잘 잤는데도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졸아. 그러니까 얘 무슨 수면병 걸린 거 아니에요? 얘 왜 이래? 기면증 아니야? 그러면서 병원에 되게 오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굉장히 우울해져서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한 보통 만 나이로 15, 16살 때쯤 돼서 오더라라는 거 보니까 그것도 늦는데 우리 세진 선생님은 지금 26살 네. 때 오셨으니까 상당히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채로 꽤 오랜 시간을 지내셨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전의 시간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겠다. 약간 어두웠던 것 같아요. 전 이제 급식실에서 밥도 혼자 먹는 것도 그냥 사실은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이미 다른 괴로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급식실에서 밥 혼자 먹는 것쯤이야 뭐 좀 심하게 뭐 언니들한테도 맞은 적도 있고 왜요? 그때가 이제 아빠가 가방을 이제 빨간색을 어디서 이제 구해와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맸는데 이제 가는데 야 빨간 가방인데 딱 뒤돌아보니까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가방을 달라. 근데 저는 안 되잖아요. 이거 내 건데 안 된다. 했더니 이제 그 근처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저 언니 뭐 하나 했더니 물 마시던 이제 페트병에 이렇게 모래를 담고 이거 치는데 모래를 담고 이거 치는데 어우 어머 저런. 근데 어머니는 알고는 계셨어요? 우리 따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를. 다는 아니어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집단으로 애들이 괴롭히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걔네들 데려다가 이렇게 타일러도 보고 막 사정해도 보고 그래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감수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가족의 이런 웃음이 없어지고 항상 집이 어두워요. 아이가 학교에서 항상 힘들어하니까. 아유, 네.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가엾기도 하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영문을 모르는 제 ADHD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엄마는 그러니까. 나를 힘들었을까. 이 각자의 또 입장이 이해가 되니까 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ADHD 그러면 증상도 많은 부분이 이제 밝혀졌고 원인이나 치료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ADHD 아이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리. 어려움에 맞아.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밝혀져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ADHD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 엄마가 주 양육자라면 이 엄마의 60 내지 7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낫는 거 네.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ADHD는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발도 다 짝짝이로 신고 가고요. 공부, 신변 처리 이런 것들을 다 도와줘야 되니까, 다 해줘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부담감.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막 아까 예를 든 대로 막 맞고 왔어요. 근데 이 항의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는 데서 오는 억울함. 복잡하게 다 마음 안에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ADHD는 개념이 없고 이걸 잘 모르면, 정체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처음에는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거야. 근데 알아는 들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좀 더 세게 말해주면 아이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세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 소리를 질렀다가 그래도 또 안 바뀌어. 그럼 도대체 얘는 왜 그러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또 이러면서 죄책감도 들고요. 그렇지. 처음에는 1로 혼내면 다음에는 2로 혼내야 되고 또 계속 세게 혼나야 되니까 이게 점점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지. 네.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래와 잘 못 어울리니까 생각보다 많이 화내고 심한 말을 많이 해요. ADHD한테요. 정말. 왜냐면 그렇게 너무 돼요. 내가 이 아이한테 화내고 심한 말 했던 거에 막 자괴감이 느껴지면서 막 너무나 막 그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속을 다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사실 저도 뭐 엄마랑 얘기를 해서 해결을 딱 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도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너무 심하게 걱정을 했나? 자신감 가져보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할 텐데 저보다 걱정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가뜩이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나도 이제 예민한 상태에서 걱정이 가중이 되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하는 게 심적으로 좀 더 편했던 느낌이 강했었죠. 네. 두 분의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뭔가 이게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오늘 그 얘기 정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약 먹는구나. 너 그나저나 저기 ADHD 약은 지금도 잘 챙겨 먹고 있어? 그 용량 늘렸죠 얼마 전에. 그 계속 늘리면 얼마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글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최대 10년까지만 먹어야지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엄마가 맨날 얘기하지만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는데 몸 아프면은 그게 어떻게 돼? 그게 과연 나 옳은 거? 건강한데? 맨날 비실비실 하잖아. 아니 그 먹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몸도 안 돌보고 일만 하면
근데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시켰잖아. 네 몸도 돌보지 말고 성공하라고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시켜놓고 막상 그렇게 되니까 왜 또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난 어리둥절하지. 아유 진짜. 아, 나 진짜. 물 좀 마셔야겠다. 내 것도 갖고 와. 싫어. 아, 그래도 갖다 줬어. 그러니까 그래도 갖다 줬어. 차라리 이준석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난 할 말이 없지? 욕 나오려고 하네 또. 진짜. 딱 엄마가 원하는 정도로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막 공부도 딱 엄마가 원하는 정도, 일도 엄마가 딱 원하는 정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약간 통제가 좀 심해. 또 말하지만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기 전에는 절대 내 마음 죽을 때까지 몰라. 두 분의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당연히 이제 대화 방식은 가시 대화 맞고요. 대화 내용은요. 어머니는 전혀 아마 의도가 그렇지 않고 눈치를 못 채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의 대화 내용은 이게 더블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블 메시지를 끊임없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블 메시지. 더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한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동시에 모순이 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는데 몸 아프면은 그게 어떻게 돼? 그게 과연 근데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시켰잖아. 네 몸도 돌보지 말고 성공하라고는 안 했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동시에 반대되는 모순이 되는 메시지를 탁 주면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은 한 가지 메시지에 반응을 하면 다른 메시지에는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실패감을 느끼게 하는 의사소통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더블 메시지를 주는 거는 자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언젠가부터는 이게 걱정을 혼자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전가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을 누군가한테 전가. 근데 그 전가의 대상이 나야? 아직도 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작은 말에도 계속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몸 아프면은 그게 어떻게 돼? 그게 과연 근데 어렸을 때 나한테 그렇게 시켰잖아. 네 몸도 돌보지 말고 성공하라고는 안 했는데? 아, 나 진짜. 물 좀 마셔야겠다. 욕 나오려고 하네 또. 진짜. 우리 세진 선생님은 꽤 오랜 동안 그동안 성장해 오면서 경험한 아픔과 상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잘 안 풀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외국에서 이렇게 몇 개월씩 있는 게 그게 그런 부모 입장에서 그게 마음 편한 거라고 생각하냐 그럼?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거 이루는데 아니 먹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몸도 안 돌보고 일만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들 뭐 속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던 이 마음들이 세진 선생님의 인생 그리고 삶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 못 할 수도 있어. ADHD 약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산만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그렇게 잘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도 의아하지, 근데. 그렇지. 근데 있잖아.
그러니까 ADHD가 너무 심하니까 직장 생활을 내가 못했잖아. 그치? 거기에 입사까지 했는데 사실은 난 그거는 그냥 적응을 못해서 내가 나와버렸잖아. 못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거지.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내가 그때 엄마한테 말을 안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신입이 그 부장님한테 모닝커피를 타다 드리는 게 그 관례였어. 근데 그 ADHD 증상 중에 내가 제일 나를 힘들게 한 게 뭐야? 못 일나는 거야. 우리 시간관념 없는 거잖아. 만약에 9시까지면은 나는 한 9시 5분 막 이렇게 도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이미 한 커피 2잔 마셨어. 그래서 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고서는 안 타다 줬지. 그랬더니 뭐 요즘 신입 어쩌고 뭐 여자라서 어쩌고. 말 그대로 기쁨은 잠시. 그 들어가고 나서 저는 이제 소음에 민감하거든요. 소음에 민감해서 뭔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어폰을 끼거나 그 귀마개 3M을 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끼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죄송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또 해. 다음날 잊어버리고 다음날 또 껴. 뭐 다다음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찰이 계속되는 거죠. 내가 진짜 그 대기업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실은 그거를 포기하자라고 하기까지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세상인데, 그치?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랬더니 엄마 근데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왜 다니지? 들어 누웠잖아. 어머니가? 들어 누워가지고 내가 너 그 회사 보내려고 어쩌고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엄마는 엄마 기분이 먼저구나. 나는 그냥 그 생각을 했지 그때. 그래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입을 닫게 된 거지. 나 일하는 거 하루라도 보면은 그런 말 못 할걸? 그 매 1초를 나 혼자 그냥 진짜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힘이 빠지면 이빨로 그냥 올라간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남들 못 가서 진짜 힘들어하는 회사를 여기까지 왔으면 더 참지. 왜 나를 위해서 좀 버텨주지. 그런 생각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나 같은 상황이었으면 할걸? 자식이라도 원망스러웠죠. 내가 저 잘 되기만 바라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좀 버텨주지. 막걸리 3병씩 2병씩 먹으면서 울었죠. 한 달 동안. 저도 똑같은 경험을 먼저 했었거든요. S 제기업에 95년도 3월에 입사를 해서 제가 6년 6개월 후에 퇴사를 했어.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하고 개그맨 되겠다고. 어머님께서 저희 집이 그때 가수문을 했었는데 사과나무였나 배나무를 따다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셨어. 아이고 저런. 네. 그래서 병원을 딱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 이름 앞으로 부모님들이 네네네, 의료보험. 의료보험이 올라와져 있었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아들이 회사를 안 다니는 것 같다.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네. 어머나. 그래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도나, 너 혹시 회사 간뒀니? 딱 이러는 거예요. 나 사실 꿈이라 지금 대학로에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어, 엄마. 그러면서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이 우셨어요, 어머님께서. 저도 그 순간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세진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을 그만두시게 된 상황이
또 형돈 씨하고 조금 다른 것 결이 같아요. 좀 다르죠. 왜냐면 형돈 네. 씨는 또 본인의 꿈을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만둔 거라면 아, 세진 선생님은 사실은 거기가 싫고 좋고 뭐 내가 다른 길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일을 해내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게 잘 안 되면 같은 부서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맞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뒀을 때 사실 마음의 좌절감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봐요. 상심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그때가 보는데요. 인생에서 제가 딱 처음 무너졌어요. 그때 이제 따로 살잖아요. 근데 술을 그때 이제 잠깐 마셨었는데 괴로워서. 네, 술 마시니까 한 번 술 먹고 자기 시작하니까 이게 술이 없으면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유, 네. 네. 그리고 집도 안 치우고 벌레가 알을 까서 방역비도 물어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 말을 좀 조리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말을 잘 설명조차 잘 못해요. 그 오피스텔에서 혼자 계단에서 이제 그냥 하루 종일 울고 뭐 술 마시고 울고 어머니는 어허. 그때 당시 이렇게 따님분이 힘든 걸 알고 계셨나요? 그거는 몰랐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 네. 정도인지는 모르고 그냥 알기는 알았어도 그렇게 자세하고 뭐 그 속마음을 언제부턴가 뭐 잘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그때 우리 세진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럼 살짝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어요? 그때 심했죠. 네, 아, 살짝이 아니고 네. 심했었네요. 네. 굉장히 힘드셨군요. 네. 네.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고통이고 불행이고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좀 불행일 수 있다. 이제 어머니도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큰 대기업에 딸을 보내셨을 때 정말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렇게 자식한테 이제 집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쁨도 배로 오는 거죠. 다른 부모보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을 입학시킬 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마음 졸이면서 쫓아다녔을지 상상이 되거든요. 잘 키웠다라는 어떤 뿌듯함, 주변의 어떠한 인정,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편안함, 부담을 좀 덜었네. 근데 이 딸이 그만둔대. 그러니까 어머님이 느꼈을 그 어려움은 이 세 가지가 다 조금 와르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을 그냥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뭐 이미 괴로운 사람한테 내가 뭐 죽고 싶네 어쩌네 이렇게 말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있고 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관계에서 나름의 오해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 네네네. 근데 우리 세진 선생님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이미지도 그렇고 뭐 혼내질 느낌이 않고 이뻐만 하니까. 이뻐만 하니까. 네. 아빠는 이제 저를 찌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야 찌질이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 말 들으러 잠깐 본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나는 그냥 세진이거든요. 찌질이. 근데 이제 엄마는 살짝 내가 이제 잘 나갈 때랑 못 나갈 때랑 좀 대우가 다르다라고 이제 저 혼자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똑같이 대해요. 야, 이 모자란 놈아 조금. 모자란 놈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나는 우리 부모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예뻐하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이게 조건 없이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조건이 붙어버리면 너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뻐. 너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뻐. 그게 이제 강조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나라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지만 이쁨을 받는 사람이고 기대를 맞추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거 되게 슬플 것 같거든요. 뭐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될 때하고 못 될 때하고 대하는 게 틀리다. 그건 아니고 좀 감정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식한테도 그렇게 대할 뿐이지 자식이 잘 됐다고 좋아하고 못 됐다고 뭐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진이는. 그 자식한테도 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 그리고 소리 좀 지르면 귀 아파 죽겠어요. 네가 소리 더 질렀어. 내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도 말로는 절대 이제 인정을 안 하고 미안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네. 세진아 어릴 때부터 ADHD가 있었다는 걸 엄마가 뭐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해서 혼자 스스로 감당해야 됐을 일들도 있었고 또 그다지 남들처럼 평범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What's wrong with you?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What's wrong with you? 그렇게 혼자 굳굳이 여기까지 와준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고 고맙고 사랑해.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알겠지? 네. 제가 그렇게 해서요. 네. 어머니의 이런 속마음 진심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시 태어나도 또 엄마를 하고 싶은지는 그거는 약간 몰랐어요. 이런 눈빛을 처음 봐서 아이고. 저는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거요. 사막의 오아시스다.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낳아보신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와닿기 때문에 다 눈물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그 생명을 유지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주거든요.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어떻든 간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가 돼서 너를 사랑하고 키우겠다라는 그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니 뭐 세진 씨도 뭐 이렇게 답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답장 네. 딸 얘기도 한번 잠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엄마 이거 어색하네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아들 같은 딸이라서 많이 혼내고 이런 것들은 아는데 나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다 괜찮을 거야. 고마워. 네.
세진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불안은 원래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안이 있어야지 사람이 자기를 지켜내고 살아가거든요. 없애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잘 다루어내고 잘 소화를 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안을 피하지 말고 내가 불안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 내가 왜 이럴 때 특히 더 불안을 많이 느끼는지, 또 이걸 내가 어떻게 좀 잘 다루어낼까 하는 것들을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좀 본인 자신을 좀 잘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약도 드시지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어머니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머님의 따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 걱정을 그 뒤에 붙여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걱정은 열심히 해라고 해놓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확 걱정이 되는 거야. 야, 너 그러다가 건강 상해. 이래버리면 딸 입장에서는 어쩌란 얘기야 나보고 언제나 열심히 하라고 하더니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대견하고 좋은데 다만 그래 혹시 건강을 상할까 봐 좀 걱정이 돼서 그러지. 소통을 조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